밤의 끝. 1941년 12월 7일 0751 AM 오아우섬 휠러 비행장. 낮고 묵직한 쿠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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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독신 장교 숙소 BOQ의 창문을 뒤흔듭니다.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간밤의 늦은 포커와 댄스로 머리가 지끈거렸던 케네스 테일러. 소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직 턱시도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가 룸메이트인 조지 웰치. 소희를 바라보자 웰치는 이미 바지를 황급히 꿰어 입고 있었습니다. 해군인가 보군. 테일러는 연습용 폭탄이라고 생각하며 신음했습니다. 훈련이 아니야! 웰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너무 가깝고 너무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리 사이로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따뜻한 아침 공기 속으로 숙소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은 비행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가 아니었습니다. 날개에 선명한 붉은 원 히노마루. 이 그려진 올리브색 기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행 대기선이 있는 오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제47 추격 비행대대의 신형 P-40B 워호크 전투기들이 날개 끝이 맞닿을 듯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던 경납고 라인이 주황색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이치 발팔. 급강하 폭격기들이 완벽하고 무시무시한 순서로 편대에서 이탈하며 오하후에 미군 방공망 전체를 고철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소류와 희류에서 온 일본군 조종사들에게 이것은 칠면조 사냥이었습니다. 그들의 정보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휠러 기지의 섬의 전투기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어로의 폭격기들이 진주만을 타격하기 전에 모든 공중 저항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주차된 P-40들이 차례차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비명을 울리던 A6SM 제로 전투기 한 대가 연병장 위로 낮게 선회하며 7000필미트룸 기관총을 번쩍였습니다. 웰치와 테일러가 서 있던 곳에서 불과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 흙먼지와 불꽃이 튀었고 두 사람은 막사벽 뒤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공기는 화약 냄새와 타는 연료 냄새로 자욱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 없는 조종사였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악몽이었습니다. 저놈들이 모든 걸 파괴하고 있어. 테일러가 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이었던 윌밍턴 출신의 혈기왕성한 웰치가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아니야. 차 가져와. 할레이와로 간다. 할레이와 북쪽 해안에 숨겨진 10마일 약 16km 떨어진 3000피트 약 900페니티터짜리 보조 잔디 활주로였습니다. 그들 비행대대 P-40 몇 대가 사격 연습을 위해 그곳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일본군 작전 이반자들이 놓친 곳이었습니다. 테일러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기지를 벗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차나 가져와. 웰치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질주. 차는 신형 크림색 뷰익 컨버터블이었습니다. 켄 테일러가 몹시 자랑스러워하는 차였습니다. 테일러가 문을 채 열기도 전에 웰치가 뛰어들면서 그들은 채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포효하며 깨어났습니다. 테일러가 거칠게 기어를 넣자 뷰익은 끼익 소리를 내며 북쪽 게이트를 향해 큰 길로 나아갔습니다. 기지는 완전한 혼돈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고 어떤 이들은 잠옷 차림이었으며 어떤 이들은 소총을 들고 하늘을 향해 소용없는 총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트럭이 도로의 절반을 막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트럭을 피해 방향을 틀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로기 한 대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비행대기선을 방금 기총소사하고 나온 일본군 조종사가 밝은색 차 한 대가 고속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회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체를 기울여 공격 항로에 정렬했습니다. 웰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로기다. 6시 방향. 테일러가 백미러를 힐끗 보았습니다. 전투기가 도로를 따라 똑바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울부짖고 기관포와 기관총이 불을 뿜으며 날개가 번쩍였습니다. 테일러는 필사적으로 뷰익의 방향을 틀며 포장도로 밖으로 미끄러졌습니다. 7.7mm 총탄이 차량의 캔버스 지붕과 차체를 꿰뚫을 그며 탁탁탁탁 하는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총알 한 발이 계기판을 강타했고 플라스틱 파편이 테일러의 얼굴을 따끔하게 스쳤습니다. 또 다른 총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 좌석 시트를 찢었습니다. 테일러는 핸들을 비틀어 차 꼬리가 흔들리며 다시 도로로 돌아왔습니다. 저놈이 내 새차에 구멍을 내고 있잖아.
그는 절반은 공포에 질려 절반은 진심 어린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정문을 돌파했고 위병들은 엄폐물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휠러 기지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일러는 뷰익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평화로운 사탕수수밭과 파인애플 농장을 통과하는 10마일의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시속 90마일, 약 145km를 지나 100마일, 약 190km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 뒤로 휠러 기지 상공은 거대한 검은 영이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의 시골은 하와이의 일요일 아침이 그렇듯 아름답고 평온한 빛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레이와 비행장의 잔디 위로 미끄러지듯 멈춰 섰을 때는 오전 8시 20분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적적으로 그곳은 전혀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첫 순간에 웰치가 걸었던 전화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47 추격 비행대대 지상 근무 요원들은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습니다. 하사관들과 상병들이 이미 P-42 워호크 2대의 캔버스 덮개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상태는 웰치가 가장 가까운 비행기로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절반만 장전됐습니다. 중위님, 한 하사가 소리쳤습니다. 39경만입니다. 59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아마 50갤런, 약 190리터 정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59경 기관총도 없었습니다. 연료 탱크조차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웰치와 테일러는 여전히 흐트러진 파티 복장 그대로 날개에 올라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지상 근무 조장이 빠른 손놀림으로 웰치의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도왔습니다. 조종석 창 기름 좀 닦아. 웰치가 명령했습니다. 그가 시동키를 눌렀습니다. 앨리슨 V2 엔진이 쿨럭거리다 불이 붙었고 첨도소 마력의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잠시 후 테일러의 엔진도 합류했습니다. 비행 전 점검도 없었습니다. 관제탑에 허가도 없었습니다. 오직 2명의 조종사, 절반만 무장한 2대의 비행기, 그리고 적들로 가득한 하늘뿐이었습니다. B-40들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질주했고 육중하게 공중으로 떠올라 연기를 향해 남쪽으로 급선회하며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B-40들이 고도를 높이려 안간힘을 쓰며 그들은 상승했습니다. 8,000피트, 약 2,400mm에서 수평을 잡았습니다. 공격의 파노라마가 그들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하후 남쪽 해안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진주만 상공으로 거대하고 기름진 검은 연기 기둥이 버섯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광경은 그들의 피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목표는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남서쪽의 해병대 항공기지인 에와 계류탑 비행장 이와 모링 마스트필드. 이 적기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와를 파! 테일러가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아이치 8 급강하 폭격기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선회하며 기지를 조직적으로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임무가 끝났다고 믿은 제록이 호위 편대는 다른 목표물을 찾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일본군 발 조종사들에게 임무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적 보고서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적 요격기는 휠러 기지 지상에서 파괴되었다. 발 폭격기 중 한 대의 후방 사수가 그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가 기내 통신기에 대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투기다! 2대! P-40다! 위에서 급강하한다. 일본군 편대장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불가능해. 어디서 나타난 거지? 조지 웰치는 그들이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공중의 포식자였습니다. 그는 P-45의 기술을 숙여 선두의 폭격기를 향해 급강하했습니다. 목표물이 그의 조종석 창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가 반가쇠를 눌렀습니다. P-42의 덤 39경 날개 기관총 2전기 타타타 하는 가볍고 빠른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너 59경의 묵직한 쿵 하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광탄이 발의 동체를 찾아냈습니다. 일본군 비행기가 휘청거렸습니다. 엔진에서 화염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행기는 대형에서 이탈해 수레바퀴처럼 돌며 아래쪽 사탕수수밭으로 추락했습니다. 한 놈 잡았다. 웰치가 급강해서 기술을 끌어올리며 외쳤습니다. 그의 바로 뒤에서 켄 테일러가 자신의 목표물을 조준했습니다. 그가 발사했습니다. 그의 예광탄이 또 다른 발을 찢었습니다. 폭격기는 짙은 연기를 끌며 완만하고 통제 불능의 강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질서정연했던 발 편대가 공황에 빠져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역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와 등을 맞대고 앉아있던 후방 사수들이 7,000m 기관총을 휘두르며
예광탄으로 공중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드레날린에 취한 웰치가 거칠게 선회배하며 다시 급강하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발의 꼬리에 달라붙어 길게 연속 사격을 가했습니다. 적기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웰치가 기술을 끌어올렸을 때 그는 테일러의 P-42가 공형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말의 후방 사수가 필사적으로 운 좋게 발사한 총탄이 목표물을 찾았습니다. 테일러의 조종석 덮개 캐노피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타는 듯한 새하얀 고통을 느꼈습니다. 맞았어! 그가 외쳤습니다. 7000필미트미 총탄이 조종석을 꿰뚫었습니다. 총탄의 파편이 그의 비행복을 찢고 왼쪽 팔에 피투성이 상처를 냈습니다. 피가 조종관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이탈하겠어, 조지! 테일러가 교전을 중단하며 외쳤습니다. 바로 뒤따라간다. 웰치가 침울한 목소리로 무전했습니다.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39경 탄약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테일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할레이와는 너무 멀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휠로에 착륙한다. 웰치가 말했습니다. 바로 저 한복판에. 불사조, 휠로 비행장에 착륙하는 것은 순전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시간은 대략 오전 9시 10분. 이제 일본군의 2차 공습이 머리 위에 와 있었습니다. 비행장은 그들 비행대대 동료기들의 연기나는 무덤이었습니다. 경납고들은 뒤틀린 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폭탄 구덩이가 활주로를 곰보 자국처럼 뒤덮고 있었습니다. 웰치와 테일러가 착륙 장치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트럭과 P-36 전투기들의 잔하이를 피해 낮고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활주로에 착지했고 불이 붙지 않은 유일한 방호벽을 향해 지상 주행을 했습니다. 그들의 프로펠러가 회전을 멈춘 순간 휠러 비행장에 진짜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랑에 숨어 기총소사를 피하고 있던 지상 근무 요원들, 하사관, 상병, 이병들이 활짝 트인 아직 교전 중인 비행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발 폭격기들을 무시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들의 조종사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검댕으로 얼굴이 새까매진 한 근무조장이 웰치의 날개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미쳤군요, 중위님. 하지만 해내셨습니다. 탄약 가져와. 웰치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59경으로 전부 그리고 연료도. 한 병사가 날개 탱크에 연료 호스를 꽂는 동안 다른 병사들은 탄약 상자를 찢어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P-40의 카울링 기관총에 .59경 탄띠를 손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팀은 테일러에게 붙어 피 흘리는 그의 팔에 엉성한 야전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끝났나 켄? 웰치가 조종석에서 외쳤습니다. 천만에 테일러가 소매에 묻은 피가 이미 뻣뻣해진 채로 맞받아 소리쳤습니다. 가자! 저 위상공에서 공습의 총지휘관인 후치다 미소 후치다. 중자가 진주만 상공을 선회하며 종말론적인 피해 상황을 침착하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비행장들을 겨냥한 1차 공습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휠러 기지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타고 연기로 질식할 것 같은 비행장의 한복판에서 2대의 미군 P-40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 비행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적기 2대가 이륙했다. 그들은 매우 용감했다. 완전하고 논쟁의 여지 없는 제공권을 달성했다고 믿었던 일본군 조종사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휠러 필드의 유령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웰치와 테일러는 가득 찬 연료 탱크와 .59경 탄약을 만재했습니다. 그들은 바버스 포인트를 향해 곧장 상승했고 그곳에서 케이트 뇌격기 편대와 그들의 제로기 호위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웰치가 급강하하며 그의 .59경 사정과 .39경 이정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그 소리는 파괴적이고 모든 것을 두들겨 부수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그는 케이트 한 대의 꼬리에 달라붙어 발사했고 일본군 비행기를 2동강 냈습니다. 그는 기술을 끌어올려 제로기 한 대를 피한 다음 다시 급강하하여 4번째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하늘은 마침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이 끝났습니다. 무장을 소진한 남은 비행기들은 북쪽으로 기술을 돌려 그들의 항공모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아후 상공에 남은 유일한 미군 비행기는 총알 구멍으로 벌집이 된 2대의 P-40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복된 오클라호마 함과 불타는 애리조나 함이 있는 불타는 진주만의 잔해 위를 한 바퀴 선회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기지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휠러 기지에 다시 착륙했고
엔진은 연료가 바닥나 쿨럭거렸습니다. 테일러는 실혈로 창백했습니다. 웰치는 다시는 느끼지 못할 아드레날린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최종 격추수는 논란이 있지만 미 육군은 조지 웰치가 4대, 켄 테일러가 2대를 격추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의 한복판에서 2명의 조종사가 파티 복장 그대로 잿더미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진주만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첫 번째 저항의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들은 충격과 불신에 빠진 적에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